하늘에서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이상한 금속 물체가 집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농장 사이로 굴러간 거죠. 어떤 흔적도 없었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쿵 소리에 주민들이 깜짝 놀랐을 뿐이죠. 순식간에 모든 곳이 통제되고 당국이 현장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극적인 일이라면 소가 도망가는 정도겠죠.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원통이 떨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집주인은 그게 집에 떨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내려기보다 최소한 치워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건 자신들이 처리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보호 장비를 입고 삐삐 소리 나는 이상한 기기를 든 전문가들을 불러야 했죠. 그게 뭔지 조사하기 전에 먼저 폭발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표준 절차입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는 로켓 연료가 남아있는 흔들린 탄산음료 캔과 같을 수 있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펑!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체 접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진짜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흙 속에는 옆면이 찌그러진 길고 검은 탄소 섬유 껍데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우주고래가 우주선을 씹어먹고 뱉어낸 잔해 같았죠. 물체가 떨어질 때 회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땅에 닿을 때쯤이면 놓친 공처럼 굴러다니면서 형태가 변해 알아볼 수 없게 되기도 하죠. 보고서에 따르면 길이가 약 170cm에 땅속에 박힐 정도로 무거웠다고 합니다. 또한 깔끔한 선과 정교한 형태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궤도에서 떨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발사체의 잔해가 중력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진 거겠죠. 수천 개의 수명이 다한 위성과 로켓 조각들이 여전히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대기 저항이 물체의 속도를 조금씩 빼앗아 가거든요. 너무 느려지면 지구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위성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태가 특이해요. 보통 이렇게 둥글지도 않고 이런 모양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이상한 물체가 항공기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민간 항공기는 가끔 패널, 파이어, 심지어 문까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2014년에 델타항공 보잉 757기가 비행 중 상부 날개 패널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섭게 들리겠지만 날개 문제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사히 착륙했죠. 2024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홀기가 착륙장치 바퀴를 잃었지만 덴버까지 비행해 부상자 없이 착륙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르헨티나의 물체는 너무 특이하고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물체가 비행 중에 떨어졌다면 분명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어딘지 글라이스가에 걱정하는 조종사가 있었겠죠. 이 물체가 어떤 실험 프로젝트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시제품일 수도 있죠. 모든 혁신적인 실험이 발표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연구팀들은 새로운 재료나 형태가 나카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비밀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구성 시험 껍데기도 보통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원통형 물체는 외관상 혼란스러워서 한동안 진짜 미스터리가 되었죠. 표식을 발견하기 전까지요. 비행을 목적으로 만든 거의 모든 것에는 각인된 코드, 도색된 선, 레이저로 새긴 식별번호 등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있습니다. 비밀이 아니라면 모든 비행체에는 비싼 기술이 사용됩니다. 재사용이 안 되더라도 검사하고 배울 점이 있으니까요. 보통 각 부품에는 다른 공장에서 왔기 때문에 표시가 있죠. 오래된 우주 쓰레기도 보통 단서를 제공해서 당시 사용된 익숙한 형태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설계도와 일치하는 파편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미스터리를 풀었을 수 있죠. 밸브 중 하나에 작은 일련 번호가 있었고
그 정확한 코드가 우주 쓰레기 사고 공개 목록에 있었습니다. 목록에 따르면 이 미스터리 원통은 황해의 바지선에서 발사된 지룽 사메이 중국 스마트 드래곤 로켓의 일부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아 출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재미있게도 비슷한 시기에 호주에서도 지룽 3 잔해로 의심되는 비슷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좀 허무하죠?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2015년 스페인 무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미에서처럼 농부들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다만 스페인에서는 원통이 아니라 볼링공 같은 것이었죠. 이것도 특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출동해서 전문가들은 나중에 발사에 사용된 고압 탱크라고 추정했지만 어느 나라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나미비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은 말 그대로 미스터리 우주공이라고 불렀죠. 마을 주민들이 공터에 놓인 그을린 빈 금속 구체를 발견했는데 공장에서 막 굴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표면은 거칠었고 2개의 반구를 용접한 것처럼 보였죠. 경찰이 폭발 위험 여부를 확인했고 당국 검사 결과 우주 등급 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인정하지 않았고 일치하는 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발견 며칠 전에 연속적인 작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했고 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호주와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구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일어났는데 한 개가 아니라 3개의 무거운 공이 3곳에 떨어졌습니다. 크기가 각각 달랐고 거대한 구슬처럼 보였으며 가장 큰 것은 45kg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구체들이 실패한 위성 발사의 잔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손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국도 궤도에서 온 것 같다고 보지만 특정 임무와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구자라트 주민들도 거대한 당구공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낙하 물체들은 더 큰 문제를 시사합니다. 지구 주변 우주가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 저 궤도가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창고처럼 배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잔해는 대기권 재진입 시 타버리지만 보시다시피 무거운 파편은 살아남아 지구에 떨어질 수 있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려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연구자들은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현상을 경고합니다. 한 번의 충돌이 또 다른 충돌을 야기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어 궤도가 고속금속 파편의 사격장이 되는 악몽의 시나리오죠. 한 번의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궤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잔해구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시작되면 특정 궤도는 너무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죠. 지구가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로 사실상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처럼 위성과 우주선이 우주 쓰레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미래가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잘 알고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물, 포획 임무, 심지어 레이저로 밀어내기 같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궤도 청소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이 우주 쓰레기로 가득한 지저분한 진입로 때문에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